여러분, 평소에 홍삼 잘 챙겨 드시나요? 지치고 축 처진 몸 기운 차리는데 이만큼 훌륭하고 잘 알려진 건강식품도 많이 없어서 많이들 드시고 또 주위에 선물로도 자주 주고받고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3개월 동안 홍삼 농축액을 1g씩 꾸준히 먹게 되면 다음과 같이 6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면역력 증가, 피로 해소,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그리고 갱년기인 여성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홍삼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 사포닌 덕분에 우리가 이러한 효능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된 국내외 연구 결과들에서 이렇게나 좋은 홍삼의 원재료인 인삼보다 10배나 많은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는 약초가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뿐만 아니라 인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에 159배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암, 노화, 성인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렇게 정말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의 이름은 바로 황칠입니다. 황칠나무의 국제학명은 덴트로파낙스, 모비페라인데요. 그리스어로 덴트로는 나무, 파낙스는 만병통치, 모비는 병, 페라는 가져가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황칠나무는 모든 병을 가져가는 만병통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칠은 인삼, 가시오가피와 함께 학명의 파낙스를 쓰는 3대 약용식물로 유명한데요. 황칠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은 2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암 성분이 아주 뛰어나서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하는데 이만한 식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어떤 약초보다도 탁월한 치유력과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서 산삼나무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이 황칠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초였으면 중국의 황제인 진시황이 무병장수하려고 방방곡곡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녔다는 역사적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요즘 현대 사람들이라면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7가지 대표적 만성질환과 이런 만성질환들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황칠의 효능 7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들 좋다고 하는 황칠나무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 게 가장 좋고 또 어떻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제일 흡수가 잘 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황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약초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는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인 진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기원전 220년, 불로장생을 꿈꾸던 중국의 황제 진시황은 자신의 신하였던 서복에게 어린 남녀 수천 명과 황금을 주면서 저 멀리 동쪽인 지금의 한국으로 보내며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서복이라는 신하가 끝끝내 찾다가 제주도에서 자라는 황칠을 불로초라 여기며 가져갔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시황은 굳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황칠을 고집했을까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약초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현재 황칠나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말레이시아 반도, 중앙, 남아메리카 등에서 약 75종이 자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약효가 있는 황칠나무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황칠나무가 유일합니다. 그 이유는 나무가 해풍을 맞고 자라야 약효가 생기게 되는데 전라남도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에만 이런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동해안이나 서해안에서 자란 황칠나무나 다른 나라의 해풍이 부는 지역의 황칠나무는 거의 효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적으로 황칠은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특산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때 해상왕 장보고가 그 당시 거래했던 모든 상품들 중에서 황칠나무를 가장 고가의 상품으로 취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황금 가격의 10배에서 많으면 20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했던 보물 중의 보물로 천금을 주고 사는 나무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황칠나무는 천금목으로 가격을 논하지 말고 구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죠. 이외에도 유명한 고서에 황칠의 명성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기록에는 보물 중의 보물은 황칠이다는 말이 있고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황칠나무는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신기통과 토하고 설사하는 광란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고서인 본초강목에는 황칠나무의 안식향은 사람을 편하게 하고 남성은 신장 강화, 여성은 생리불순 해소, 관절통에 효과가 있다는 약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워낙 뛰어나고
귀한 약초였기 때문에 당시 왕들만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약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선 슬픈 역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의 왕조차도 못 먹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황칠 전부가 청나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사용되었고 중국 황실의 전유물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는 조공품이었다고 하죠. 얼마나 귀한 약재였으면 아무도 모르게 먹다가 걸리면 목을 베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조공과 과도한 공납, 그리고 지방 관리의 횡포로 인해 이 황칠나무가 백성들에게 나쁜 나무로 인식이 됐고, 그래서 농민들이 베어내고 또 베어내서 멸종 단계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멸종하다시피 했던 이 약초가 다시 자생하게 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학 연구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왕들의 약초라고 불리는 이 황칠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성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 시대의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현대인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죠. 이제 설명드릴 대표적인 7가지 질환 중에서 꼭 한 가지씩은 평생 달고 사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렇다면 각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이고 황칠이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 스트레스와 DNA 손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쉼없이 겪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운동과 취미 활동,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지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또 그렇게 많은지 마음 놓고 푹 한번 쉬기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죠. 이러한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 약화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만질 때나 숨을 쉴 때마다 피부 속으로나 호흡으로 침투해오는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암을 유발하는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유전자 변형 식품 노출은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죠. 아쉽게도 아직까지 뇌질환 관련 질병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외에는 확실한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황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황칠에 들어있는 옥시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온갖 환경 호르몬과 GMO 식품이 유발하는 뇌 활성산소 발생을 강력하게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린제닌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발암물질의 활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암. 우리나라는 세계 암 발생 1위 국가로 높은 암 발생률을 보이는데요. 그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참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남자 5명 중 2명, 여자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하니 이처럼 암은 더 이상 낯선 질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암은 평소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그리고 식단의 문제가 정말 큽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을 하는 등 온갖 방법을 통해서 암 예방에 힘쓰지만 어디 그렇게 쉽던가요? 괜찮다 싶어서 잘 지내다가 검사하면 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약도 약이지만 보약 중에서도 최고인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평소에 예방하려는 노력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여기서 황칠이 암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평생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칠에 들어있는 무려 10가지나 되는 성분이 항암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갈산이 있습니다. 홍차, 보이차에 들어있는 대표 성분인데 체내 활성산소를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갈산이라는 성분이 황칠에 많이 들어있어서 암세포 중에서도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에도 죽지 않고 살아나서 세포 증식을 하는 다제내성 암세포를 확실하게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카테추산 성분은 생체 내에서 화학적으로 유발된 독성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아까 살펴본 옥시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여기서 또 빛을 발하는데요. 악성 종양과 암세포를 없애주는 효능이 아주 탁월해서 이 성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황칠에 들어있는 7가지 성분들이 암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성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바이러스. 우리 주위에서 코로나, 메르스, 사스와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하루가 멀다고 새롭게 나타나서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요즘인데요. 여기 황칠나무의 추출물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성분이 들어있어서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질환뿐만 아니라 칸디다, 대장균, 여드름균, 헤르페스, 수두, 대상포진 등의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황칠나무는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고, 이는 황칠나무가 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입과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옥시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외부 침입에 의한 생물학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미생물이 생성되는데 이때 살균 및 증식 억제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린지는 쓴맛을 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분은 모세혈관을 강하게 해서 출혈성 질환을 방지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을 높인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당뇨병. 요즘 우리 주위에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를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을 삼다라고 부르는데요. 다음, 물을 많이 마심, 다뇨, 소변을 많이 봄, 다식, 많이 먹음. 그럼에도 체중이 감소하는 것을 말하죠. 그 외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눈 침침함, 손발 저림, 여성의 경우 질 소양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많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당뇨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이때 황칠에 들어있는 성분인 루틴이 고지방에 의한 당뇨 해결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시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시켜줍니다. 게다가 갈산과 클로로겐산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소장해서 흡수하도록 하는 요소인 콜레스테롤 에스타라제 활성을 억제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죠. 또 녹차에 많이 들어있는 카테킨이 황칠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신체 내 혈당을 강화하고 체지방 형성을 억제하여 체내 지질대사를 개선해줌으로써 당뇨병성 합병증 예방에 탁월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토피. 매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계절을 안 가리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의 폐 건강을 해치고 있고, 또 방사능으로 인한 바다오염 등으로 오염된 물과 음식들이 온몸으로 침투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죠. 이처럼 평소에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주변의 소중한 환경들이 갈수록 망가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까지도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아토피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심하게 걸리게 되면 평생 동안 완전히 치료하지 못한 채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이죠. 이런 아토피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황칠에 들어있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아피제닌은 피부세포를 성장시키고 항균성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투과성 장벽 기능 장애 증상에 탁월한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닐린 성분 또한 피부 질환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닐린 성분은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해서 암 예방과 함께 신체의 세포와 조직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품질 좋은 화장품 성분에도 종종 들어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황칠에 들어있는 옥시레스베라트롤, 페룰산, 젠티신산, 카테킨, 이 4가지 성분이 피부세포 재생 효과를 가져다주고 세포 손상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가 뽀얗고 하얘지는데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살. 우리나라는 OECD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경이로운 성적을 가지고 있죠.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 나가다 보니 우리 사회에 나타난 부작용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 이후로 크나 작으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이처럼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70%에서 80%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정신적인 상담 치료도 중요하지만 호르몬적인 치료로서 항생제와 같은 약이 아닌 황칠과 같은 자연 약초로부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칠에 있는 성분 중에서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벤조인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안식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식향이란 나쁜 기운을 물리쳐 심신을 안식시켜주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벤조인의 안식향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해줌과 동시에 항염, 항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암 환자의 향수 베이스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향은 류머티즘 관절염과 통풍염증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분노로 인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피제닌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이완시켜주는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만성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을 막고 뇌 건강에 안 좋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줘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7번째, 불면증. 우리는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기상천외하고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또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되는 핸드폰이 있다 보니 자기 직전까지도 업무를 보느라 또 유튜브를 보느라 손에서 붙들고 놓아주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 잠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불면증에 이르게 되기 마련이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때 황칠을 먹어주면 불면증을 해결해주고 더욱 깊은 잠을 자도록 도와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도 벤조인의 안식향과 아피제닌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성분들을 섭취했을 때 금방 잠에 빠져들게 되고 깊고 긴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불면증의 치료, 개선 또는 예방에 유용하다고 잘 알려져 있죠. 추가적으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황칠의 3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락톤입니다. 이 성분은 황칠에서 발견되는 주요 활성 성분 중 하나인데요. 항염증, 항암,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몸의 전반적인 생체 리듬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놀 화합물인데요. 강력한 항산화제인 페놀 화합물은 스트레스 완화 및 신경보호 효과가 뛰어나서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황칠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놀랍게도 인삼에 159배나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항염, 심지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불안 감소와 같은 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수면을 돕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는 7가지 만성적인 질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7가지 질환들을 정리해보자면 만성 스트레스, 암, 바이러스, 당뇨병, 아토피, 자살, 불면증인데요. 또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황칠이 큰 도움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황칠나무는 만병통치의 나무인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효능은 이미 옛날부터 검증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좋다 보니 역사적으로 오직 왕과 높으신 분들만 드셨던 이 황칠나무가 아주 귀한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불릴 만한 약초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어디에서 자라고 어떻게 길러진 황칠나무를 먹어야 이렇게 좋은 효능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영상 앞부분에서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약효가 있는 황칠나무는 우리나라 전라남도 남해안과 제주도에만 자라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 안에서도 기르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보통은 인삼처럼 밭에서 잘 다듬어서 키우기 마련인데요. 이에 반해 산삼처럼 산에서 자연 그대로 키워내는 황칠의 효능이 더 좋기 마련인데 이렇게 재배하는 곳이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다면 전라남도에 위치한 아우름 황칠 농장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38만여 평의 황칠나무 단지를 갖춰놓고 산삼처럼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서 황칠을 키워나가다 보니 산림임업연구소로부터 황칠 재배에 최적 판정을 받았고 또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는 청정숲 인증을 받은 땅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산농사로 지어진 황칠은 보다 깊고 풍미로운 향이 나서 차로 우려 마시면 아주 좋지만 그 향 냄새가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황칠을 음식에 넣어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약초하면 쓴맛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반면 이 황칠을 넣게 되면 그 음식 맛의 풍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황칠이 음식에 들어가면 그렇게 맛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제5의 맛이라고 불리는 감칠맛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08년
동경대 화학자 이케다 기쿠네 박사가 감칠맛의 존재를 최초로 발견했는데요. 처음엔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죠. 아내가 끓여준 국을 먹다가 자꾸만 당기는 이 맛이 도대체 무슨 맛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결과 다시마 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맛, 즉 아미노산 계열의 글루탐산을 추출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글루탐산, 이노신산, 구안일산 성분이 감칠맛을 내는 주 재료인 것이 밝혀졌는데요. 다시 말해서 식품의 원재료 속 글루탐산, 이노신산, 구안일산이 우러난 맛이 감칠맛인 것입니다. 황칠에는 이 세 가지 성분 중에서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따라서 황칠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면 맛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감칠맛을 더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효능이 좋은 세계 3대 약용식물 중 하나인 황칠을 음식에 넣어서 먹는 건강한 문화가 최근 들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 번씩 처진 내 몸을 위해서 만드는 보양식에 넣어 먹기도 하고 또 평소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을 음식과 함께 먹으면 맛도 있고 몸에 정말 좋죠. 그런데 이 좋은 약초를 음식에 넣어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 기왕이면 식재료도 깨끗하고 영양이 풍부한 유기농으로 음식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직접 음식을 만들자니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보양식인 갈비탕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갈비의 잡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루 전에 물에 담궈 해동해서 피를 빼줍니다. 그리고 고기를 통에서 꺼내 불순물 및 핏물 세척을 하고 1차로 데쳐주는데요. 그렇게 고기를 팔팔 끓는 물에서 데쳐내고 찬물에 씻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가열을 해줍니다. 먼저 찬물에 향신채와 갈비를 넣고 끓여주는데요. 처음에는 센 불로 가열하다가 팔팔 끓게 되면 중불로 온도를 낮춰줍니다. 이때 올라오는 픽거품을 계속해서 제거해줘야 합니다. 충분히 픽거품을 제거해줬다면 이제 갈비가 익는 시간을 맞춰줍니다. 보통 약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렇게 갈비가 충분히 익었다면 불을 끄고 5분에서 10분간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향신채는 건져주고 갈비는 고기와 뼈를 분리해주는데요. 이때 갈비고기에 질긴 껍질과 기름을 제거해주고 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갈비 국물이 식으면 기름을 제거해줍니다. 국물 위에 굳은 기름을 먼저 채로 걷어낸 후 남은 국물도 체에 걸러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물 마무리 단계가 남았는데요. 불순물을 건져낸 국물을 다시 끓이면서 국물 양념으로 국간장과 맛간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을 망에 넣어서 한번 끓인 후 꺼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불을 끄고 소금으로 국물 간을 맞춰줍니다. 여기다 마지막으로 황칠 농축액을 넣어주면 감칠맛과 향이 풍부한 갈비탕이 완성됩니다. 보시다시피 갈비탕을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너무 손이 많이 가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엌에 붙들려 서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다 보니 여간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또 매번 건강하게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 먹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기도 하고요. 그래도 특별한 날에 한번 한솥 만들어 놓고 온 가족이 다 함께 먹으면 괜찮지만 혼자나 둘이서 먹게 되면 남는 양이 너무 많아 보관이나 뒤처리도 힘들다 보니 이렇게 집에서 갈비탕 만드는 걸 시도하는 게 망설여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한 번씩 완전히 유기농은 아니지만 간편하게 먹으려고 집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사 먹기도 하지만 매번 먹고 싶을 때마다 차려입고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요즘 배달로도 많이 시켜 먹곤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배달비 가격이 확 오르면서 갈비탕 가격에 또 추가로 2,000원에서 많으면 5,000원까지 내야 하는 부담도 무시할 수가 없죠. 돈도 돈이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몸보신하려고 시켜 먹는데 그 좋은 뜨끈한 갈비탕 국물이 플라스틱 포장에 담기는 순간 몸에 해로운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보양은커녕 나와 온 가족의 몸을 망치는 음식이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들면 먹고 싶다가도 그 생각이 싹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밀키트를 요즘 많이 사 드시기도 하죠. 근데 이게 간편하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것 또한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집에서 해 먹거나 밖에서 돈 주고 사 먹을 때보다 가격에 비해서 고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죠. 또 고기가 부스러기처럼 너무 작고 비계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 국물에 기름기가 많고 느끼한 맛이 강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밀키트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 적당한 재료로 많은 양을 만들어내서 가격은 저렴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유기농이 아닌 재료들을 쓰고 비계가 많은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으려고 각종 첨가물과 인공 조미료를 넣어서 먹을 때는 입으로는 맛있다고 느끼지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밀키트를 드실 때 꼭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밀키트는 대부분 레토르트 포장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레토르트는 이미 조리한 식품을 플라스틱제의 봉지에 넣어서 밀봉하고 그대로 고압 가열 살균솥에 넣고 약 105도에서 120도 정도의 온도에서 가열하여 균을 없앱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급속 냉각시켜서 만들어진 보존식품, 가정 간편식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레토르트 포장을 한 음식을 먹을 때는 봉지채로 끓는 물에 몇 분 정도 넣어놓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게 되죠. 이론상 레토르트 파우치 내의 세균수는 0에 가깝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레토르트 포장 음식이 좋지 않은 이유는 포장된 음식의 균 사멸을 위해서 섭씨온도 105도에서 120도를 거쳐가는데 이때 음식에 많은 영양소가 파괴되어서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진 갈비탕도 중요하지만 포장지도 정말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맛과 영양, 안정성 보존을 위해서 파우치에 그대로 넣은 뒤에 고열로 살균하지 않고 냉동을 했을 때 몸에 가장 안전하고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진 갈비탕의 모든 좋은 점을 완전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유명한 갈비탕 밀키트들을 정말 여러 개 먹어보고 알아봤는데 레토르트가 아닌 비살균 냉동 포장 방식을 사용하면서 또 100% 유기농 재료로 사용해서 갈비탕을 파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있긴 해도 맛이 정말 별로여서 결국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적당히 몸에 안 좋아도 시켜 먹거나 번거롭게 나가서 사 먹어야 하겠구나 싶었는데 그러다 최근에 정말 괜찮은 갈비탕 밀키트를 알게 됐어요. 여기서는 갈비탕을 만들 때 엄격한 기준으로 100% 유기농 재료로만 만들다 보니 한 달에 100만 개씩이나 만드는 대기업 갈비탕 밀키트 제품에 비해서 한 달에 2만 개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료만큼이나 중요한 포장 방식. 다행히 여기선 음식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는 레토르트 포장이 아닌 비살균 냉동 포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진 다 좋았는데 마음에 딱 이런 생각이 걸리더라고요. 지금까지 먹어본 유기농 갈비탕 밀키트들은 다들 비싼 가격에 비해서 맛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고기 양도 적던데 여긴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갈비탕은 100%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유기농 인증도 받았고 영양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보존하는 포장 방식을 사용한 점이 일단 마음에 들어서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결국 제 인생 갈비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갈비탕의 이름은 바로 청초 황칠갈비탕입니다. 우선 이 갈비탕은 뼈를 발라내서 따로 손질할 필요 없이 끓이기만 하면 돼서 먹기가 편리하고요. 또 유기농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비해 고기 양이 생각보다 많고 두툼해서 2명이서 먹어도 만족스러운 한 끼가 되더라고요. 화학식품 첨가물이 하나도 첨가되지 않고 100% 유기농 재료로 만들었는데도 이 정도 고기 양을 넣으면 팔아서 뭐가 남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고기도 그냥 고기가 아니라 유기농 풀을 먹고 자란 호주산 유기농 소라 그런지 기름이 적고 담백했어요. 부드럽지만 부스러기 같은 고기가 아니라 씹는 맛이 살아있어서 좋았고요. 거기다가 전라남도 아우름 황칠 농장에서 산농사로 길러낸 황칠나무 농축액이 갈비탕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남아있는 고기 잡내마저도 없애주고 국물과 고기의 맛을 진하게 끌어올려주니까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 났어요. 괜히 황칠나무가 진시황과 왕족들이 먹었던 왕들의 약초라고 불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서 든든하게 보양식으로 먹기에도 좋고 또 가족이랑 다 같이 먹기에 가격도 적당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또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는 데다 맛도 아주 좋아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 팩 구매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먹으니까 몸보신에 너무 좋더라고요. 부모님 댁에도 선물해 드렸는데 아주 좋아하시면서 어디서 파는 거냐고 좀 더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구매 사이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직접 사 드시고 계시고 한 번씩 집에 찾아오시는 손님분들에게도 대접해 주셨는데 다들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청초 황칠갈비탕 밀키트를 사 먹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5가지로 분명했는데요. 첫 번째, 갈비탕을 만들어 먹기 위해 최소 2시간 동안 부엌에 서 있어야 하는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다. 두 번째, 건강하게 온 가족이 먹기 위해서
유기농 재료들을 하나씩 모두 사서 요리해야 하는 금전적인 부담이 적고, 세 번째, 갈비탕을 먹고 싶을 때마다 외식을 하기 위해서 번거롭게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집 냉장고에서 갈비탕을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죠. 또 집으로 배달을 시켜 먹을 때마다 비싼 배달비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고, 그 맛있는 갈비탕의 뜨끈한 국물이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면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죠. 네 번째, 뜨거운 고온에서 포장지 채로 멸균 처리를 해서 음식의 영양분이 파괴되는 레토르트 포장 방식이 아니라 비살균 냉동 포장을 사용해서 영양분이 그대로 보존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 갈비탕에 황칠 농축액을 넣게 되니까 풍부한 맛과 향은 물론이고 영상 앞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본 7가지 질환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분들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같이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왕들의 약초인 황칠을 넣은 청초 황칠갈비탕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황칠갈비탕 외에도 황칠 삼계탕, 황칠차 등 다양한 황칠 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댓글에 구매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이 기회에 황칠을 넣은 음식을 한번 맛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린 황칠과 궁합이 좋은 갈비탕 외에도 또 좋은 음식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주세요. 영상을 보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